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그 한국에서 무주택자나 이제 돈이 좀 부족한 2030들이 이제 가져야 할 사회를 좀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하면서 이제 얘기 안 한 게 있죠. 분당의 아파트를 개인 사금융에 해당하는 근저당을 써서 이제 매수자에게 이제 양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문도라는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TV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행위는 지극히 평범한 행위에 불과하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 안정 수준을 넘어서 거품과 포모 현상이 가라앉을 거라고 본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한문도라는 사람이 2013년에 뉴스타파라는 채널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2013년이니까 지금 무려 13년 전인데 게임이 끝났다고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사실 저는 이때 이제 제가 집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삼성을 다닐 때였는데, 이제 집을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제 집을 살 때도 돈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출도 받고 이래서 너무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TV 이런 거, 그 당시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TV에서, 그러니까 뉴스, 언론, 그리고 신문, 일간 잡지, 매경 이코노미 이런 데서도 모두 진짜 집값이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실제 저한테 집을 매도하신, 그러니까 양도하신 분도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남자분이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손해보고 낮은 가격에 저한테 양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집을 이렇게 취득세 내고 다 처음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메신저 하는 게 직장인의 일이니까, 직장 다닐 때였습니다. 집을 샀다고 하길래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10명 정도가 야, 너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샀거든요. 왜냐면 워낙 집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갖고 싶었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집이 없게 생활한 기간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게 좀 그 시기에는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꽤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앞뒤도 안 보고 그냥 했는데, 10명이 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집값 떨어져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돌아보면 집값 떨어져도 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이야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금액이 이제 내려가면 이 현금,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자산가액이 막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부동산,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빌라, 상가 이런 거는 실제 사용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에는 사용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주식을 살 때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주식은 기업의 돈을 대주는 행위이고 생산적인 금융이고, 부동산은 생산적이지 않고 투기성 금융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어딨어요. 다 헛소리죠. 주식이 생산적인 금융이라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치킨 한 마리 더 먹으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런 자기 욕심에 하는 거지. 사실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도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욕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안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자기 욕망,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할 뿐이잖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거는 하는 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문도 교수 이런 사람도 TV에 나와서 뭐 집값 떨어진다, 집값 끝났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 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개수가 한정돼 있고 돈이 풀리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산가 총액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아무튼 한문도 이 교수가 이제 집값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기였고, 그 최근에는 또 한문도 교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갑자기 이제 13년 동안 외치던 거에서 갑자기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화폐 가치 하락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건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좀 더 그게 선반영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직장인이나 이제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공격이 아니라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비다. 최고의 수비가 공격이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안전자산은 있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안전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미국 주식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이 한국보다 진정한 자본주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미국에 가는 게 나에게 안전하다. 내 마음이 안전하다. 이런 의미고, 부동산이 안전자산하는 의미는 내가 뻘짓만 하지 않으면 나한테서 뺏어갈 수 없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네, 뭐 요새 사람들이 아파트 좋아하고 뭐 한강변의 신축 이런 거 좋아하지만 사실 모든 부동산은 다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는 워낙 KB 시세나 이제 금융이 잘 돼 있으니까 가격이 잘 보여서 좋을 뿐이지, 저희 그 어른분의 한 명은 80년대 이제 은행에 근무를 하셨을 때 그 노후 대비해서 일산에 상가를 하나 분양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상가 가격이 지금처럼 막 터무니없이 높진 않았으니까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분양을 받으신 거를 은퇴하고 지금까지 그 세븐일레븐이 임차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계속 이제 월세를 거의 지금 은퇴를 90년대 하셨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시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하셔서, 일단 세븐일레븐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점주는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두 분한테는 뭐 노후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고 저는 뭐 상가를 사는 그 분양받는 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은 처음에 주제가 이제 세상을 좀 바르게 보자 뭐 이런 의미였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한문도 교수,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혹은 친구, 이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항상 맞지가 않는다는 거를 사실 거의 들을 필요도 없고, 결국 부동산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과 취득하는 것과 임차해주는 것과 모든 게 내 판단과 내 행동에 의한 거이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절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고점에 아파트를 샀고 뭐 상가를 사더라도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거든요. 그게 결국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뉴스 이런 걸 거르시고, 그거는 내 맘이고 내 자유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뭘 할 수 없고,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제 그거를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13년부터 13년간 뻘소리를 하셨던 이제 문도 형이 2026년에 갑자기 이제 바뀐 거는 뭐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말을 보기보다는 화폐가 얼마나 풀리는지만 보고,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정보는 좀 끊는 게 좋고,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아니 좀 무리해도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찾는 과정도 결국 부동산 투자의 하나인데, 뭐 파주 사는 사람한테 저기 경기도 뭐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해봐야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판교에서 다니는 사람한테 저기 뭐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를 사라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는 게 먼저인데, 라이프 스타일이 뭐 결국 직장과 일과 뭐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의지만 따르면 됩니다. 근데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했는데 뭔가 방해를 하고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멀리 하는 게 좋죠. 사실 그 사람은 진짜 도움되는 말이라기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일 텐데, 그 수준에서 뭔가 이 사람이 벗어나는 거를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멀어질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이제 회사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회사를 안 다니는데,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게 엄청 원했던 제 라이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회사 그만두는 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생각을 했던 건, 내가 진짜 회사를 그만두는 건 내가 원하는 건가, 타인을 설득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는 모든 정보를 내가 취득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정보가 공짜로 풀리는 시대에는 오히려 맞는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정보를 이렇게 추론해가는 과정이, 모아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뭐 세금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것보다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나를 응원하는지 나를 반대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올바른 정보를, 혹은 올바른 뉴스를, 혹은 올바른 이런 가치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목소리, 그러니까 내 의지다, 내 자유의지다, 내 취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